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지식횡단의 하루씨입니다. 오늘 파이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 6월 3일 현재 PCT, 그러니까 파이코어 팀이죠. 파이코어 팀의 공식 채널인 파이스캔에 나와 있는 그 노드 관련된 지도를 보면요. 전 세계 357개 노드 중에 171개의 노드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 전 세계 노드의 48%에 해당되는 만큼 그 노드의 베트남 집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활성화되어 있는 노드가 이거는 매일매일 달라지긴 하지만 그 활성화되어 있는 노드가 76개가 있는데 이 중에 33개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지역 편중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개혁 개방을 이루어내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정치 현역은 여전히 아시다시피 베트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편향 현상, 집중 현상을 두고 베트남 리스크 인 파이 네트워크라고 해서 파이의 베트남 위헌성, 파이의 베트남 리스크라는 규정을 할 정도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어 있을 정도 있는데요. 게다가 이런 이제 베트남 리스크를 밝혀내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파이오니어들, 우리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 내에서 PCT에 대한 파이 코어 팀에 대한 슈퍼노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코어 팀의 슈퍼노드 정책과 지갑 정책에 대한 검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노드가 집중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슈퍼노드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러한 이슈들을 베트남 리스크라고 하는 주제로 통합해서 함께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또 사회에서 새롭게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코인을 선물로 드려왔습니다. 오래되었죠. 따로 안내해 드리겠지만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코인 선물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코인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거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공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코인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노드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노드가 뭔가요? 말하자면 채굴의 포인트죠. 채굴을 하는 서버 컴퓨터,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말고요. 서버 컴퓨터 한 대 이상의 채굴 단위를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한 채굴의 단위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파이코인 그 블록체인 생태계의 뿌리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파이코인이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스텔라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스텔라 블록체인의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승인되고 하는 세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파이코인 블록체인 생태계 세포라고 할 수 있죠. 예전 저의 그 라이브 영상을 그게 13편인가요? 14편인가? 거기 보면 이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노드와 이를 관리하고 기재하는 슈퍼노드 사이에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드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아시다시피 보상도 모바일 채굴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 이유도 바로 그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혈관, 슈퍼노드가 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노드들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상에서 기재하고 승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슈퍼노드니까요. 어떻게 보면 슈퍼노드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에 해당되는 이 노드가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어떤 현황과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건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화면의 지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파이코어 팀의 PCT, 파이코어 팀의 공식 채널인 파이스캔에 나와 있는 노드 지도거든요. 네, 노드 지도인데 전 세계 357개 노드 중에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미리 쳐놨는데 이렇게 171개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2023년만 해도 중국이랑 비슷했거든요. 2년 만에 이렇게 압도적인.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략 한 48%입니다. 그러니까 48%에 해당되는 노드가 베트남에 집중돼 있다는 말. 이게 되게 심한 거죠. 절반이. 게다가 이제 이 현황 지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 상당수가 어떤 때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거 말고 활성화되어 있는 노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베트남에 활성화되어 있는 노드가 전 세계에 활성화되어 있는 노드의 보통 60에서 70%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제 꺼져 있는 것까지 다 해도 거의 48%, 50%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6, 70%다. 그러니까 반도 넘는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그렇다면 베트남에 노드가 평중되어 있는 원인 세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커뮤니티의 힘이에요. 베트남 커뮤니티는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어깨를 겨룰 만큼 원래부터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가장 높은 나라였어요.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막혀 있지만 암호화폐를 제일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원래부터? 중국이었죠. 베트남은 늦게 시작했지만 요 파이코인에 한정돼서 봤을 때 2023년도 2년 전만 해도 중국과 어깨를 겨룰 만큼 원래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매우 높은 나라였는데 결국 2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1등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자기들 커뮤니티가 스스로 신규 노드 참여 더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한두 대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쉽게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컴퓨터 채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규 노드 참여자를 끌어들이고 이거를 그냥 막 길거리에서도 모아내면서 정보 공유하고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무료로 그런 운영하는 걸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베트남 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은 당연한 건데 또 하나 일부 회사들이 사회적 기업처럼 이득을 내지 않고 막 무상으로 노드 컨설팅 회사 같은 거를 구축해서 막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활발한 해커톤이라는 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경진대회 같은 거죠. 노드 관련된 경진대회나 공개하는 그런 대회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자체가 파이코인에 대한 노드 작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한 2, 3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 파이 네트워크의 50%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 기준으로는 6, 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이유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얘네들의 VPS 되게 저가예요.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인프라 비용이 저렴한 편인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로컬 IT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가상 서버 VPS를 활용해서 대량의 노드를 저병으로 운영하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쉬운 거고요. 그래서 동일인으로 차명 노드 막 만들고 막 집단 노드 같은 현상이 나타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베트남이 노드를 통한 이 모바일도 모바일이지만 서버 컴퓨터를 통한 채굴에 더 열정적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슈퍼노드 공략이에요. 이제 드디어 슈퍼노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슈퍼노드를 공략을 했어요. 단순한 집단 투표나 온라인 포럼에서 추천하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요. 파이노드 등록 시 흔히 발생하는 인증을 우회하거나 대리 추천하거나 그 다음에 반복적인 거는 매크로를 활용해갖고 작은 노력으로도 전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그런 고도화된 전략을 썼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슈퍼노드 선정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케이스가 여러 개 보고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하니까 슈퍼노드로 잘 선정이 되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드 승인하는데도 다른 나라보다 더 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슈퍼노드가 노드를 승인하고 노드가 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블록체인 내에서 기록을 하고 승인을 하고 보상을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슈퍼노드를 공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뭡니까? 노드 승인이 더 잘 나는 거죠. 예. 이런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압도적인 노드 설치 및 확대가 가능했었다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노드의 베트남 편중 현황이 전 세계 파이코인 생태계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모두가 베트남에 평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파이코인의 핵심이죠. SCP,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즉 파이코인 블록체인의 합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파이코인, 스텔라 블록체인의 합의 프로세스는 이 노드 간의 다수결, 그 다음에 분산 투표, 즉 전체 노드들이 각 블록의 유효성을 직접 검증하는 집단적 절차에 기반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처럼 하나의 국가나 커뮤니티의 노드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슈퍼노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례가 실제로 보고됐다 그랬잖아요. 특정 집단이 이런 노드들이 악의적으로 결탁을 해서 트랜잭션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증을 건너뛴다거나 블록을 이미 삽입한다거나 과반을 점유해서 막 공격한다거나 그래서 네트워크 해시파워를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 슈퍼노드 심사 및 투표 과정에서 베트남 커뮤니티가 집중적으로 초과 추천한다거나 매크로나 이런 걸로 집단 투표를 단행한 후에 슈퍼노드 비율이 급격히 베트남에 치우친 현상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SCP가 갖고 있는 합의 프로세스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곧 우리 파이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 하락. 이게 과연 블록체인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신뢰 하락이 되면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 파이코인과 연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디파이 영역에서 혹은 블록체인에서의 가능한 사업자들, 외부 대형 사업자들이 파트너십을 안 맺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근본 설계 취지, 즉 탈중앙화 이거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위협받으면 어떻게 돼요? 보안도 위협받는 거예요. 당연히. 합의가 단순화되잖아요. 합의가 되게 일직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보안이 위협받는 거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이제 편중의 부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정치 정책적 리스크와 불안성에 만일 베트남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인터넷을 통제한다거나 암호화폐에 대한 파이코인에 대한 정책을 바꾼다거나 혹은 베트남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외교적으로 어떤 정책을 바꿔요. 혹은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거나 IT 보안 관련해서 국가적 이슈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그냥 형식적으로는 절반, 실질적으로는 60~70%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치명적인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요. 2023년 초에 베트남에 인터넷 대란이 있었거든요. 이때 파이 노드, 채굴, 인스턴스가 동시에 다운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파트너들이 모르겠습니까? 국제적 신뢰성의 위기가 오고 따라서 투자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기업들도 집단들도 개인들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글로벌 파트너사의 이탈 등이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정치정책적 리스크가 있다.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코어 팀의 슈퍼노드 장악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파이 네트워크의 슈퍼노드 있지 않습니까? 슈퍼노드는 기존의 일반 노드랑 달리 트랜잭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다음에 그 채굴이 되는 그 블록을 생성을 승인을 해요. 네트워크 정책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마스터 노드예요. 어쨌든 이걸 뒀습니다. 우리 PCT에서 파이코어 팀에서 이 슈퍼노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슈퍼노드를 파이코어 팀이 관리를 해요. 나중에 뒤에서 다른 블록체인과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노드 자체도 그러지만 노드를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라고 한다면 이거를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그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관리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슈퍼노드의 실제 권한 및 뭐 페널티, 인센티브 정책, 보상 정책이 매우 불투명하고 선정하는 그 로직이 공개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걸 그냥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에 맡겨놓으면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PCT가 파이코어 팀이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노드 그 다음에 슈퍼노드가 실제로 PCT가 직접 운영한다라는 얘기가 베트남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내부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바깥에 있는 잠재적 파트너사들의 어떤 파트너십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가 붕괴하는 거죠. 블록체인 생태계가 붕괴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흥국가 북미 유럽, 남미와 같은 잠재적 성장 시장에서 노드 운영의 동인이 약화되는 거죠. 우리가 뭐하러 해? 저희가 다 독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이코인 생태계가 지역적 로컬 한계에 직면해요. 블록체인은 세계화, 글로벌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로컬화 된다는 거죠. 현재 보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미국, 유럽에서 슈퍼노드 성장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요. 잘 안 돼요. 왜? 노드가 약하니까. 그래서 로컬 커뮤니티의 진입 장벽으로 작동한다는 그런 평가가 각 지역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파이코인의 디파이, 탈중앙화 경제, 탈중앙화 유통, 탈중앙화 결제, 탈중앙화 실사용 DAO, 탈중앙화 세계의 어떤 확대 이런 거에
한계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베트남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베트남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잘못 관리되면,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파이코인 생태계 자체를 망칠 수도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티 내에서 나름대로 의견 표명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크건 작건 하는 것들이 우리 네트워크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베트남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코인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첫째, 국가별 노드 및 슈퍼노드 점유율을 제한하고 자동 밸런싱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각 국가 지역별로, 이런 베트남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전체 노드, 그 안에 슈퍼노드의 점유율을 일정 비율로 강제 제한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 20%, 다소간의 채굴량이나 이런 게 떨어지더라도 강제 제한하자.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미 48%인데 여러 가지 슈퍼노드의 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뭐 한 20%까지 감축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슈퍼노드 선정 및 유지 과정에서 국가별 중복 배정, 그 다음에 동일 커뮤니티 과점이 자동으로 감점되고 탈락되는 그런 온체인 평가 로직을 명확히 개발해서 시행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같은 지역이나 국가에서 막 되는 거를 계속 중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과점되는 거를 좀 감점하자는 거죠. 로직을 만들어서, 그것도 온체인, 블록체인 내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 내에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한다고요, 블록체인.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여 저조 국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뭐 미국이나 유럽의 어디나 이런 데는 할 경우에 다른 나라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밸런싱 정책을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파일을 1000파일을 줄 걸 1500파일을 준다거나 노드가 일정한 비율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런 식의 지역별, 국가별 밸런싱 정책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노드 생태계,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외부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죠. 투자자들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체인 기반해서 투명하게 블록체인다운 슈퍼노드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됩니다. 혹은 제거하든지. 요즘 슈퍼노드를 심사하고 투표하고 선정하고 운영되는 것을 평가하는 정 과정을 블록체인 내에서 연구기로 공개되게 설계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블록체인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이코어 팀에서 기록하고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다른 모든 블록체인이 그런 것처럼 이거를 연구 기록하고 공개되게 설계하자는 거죠. 심사, 투표, 선정, 운영, 평가 전 과정을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거버넌스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블록체인 내에서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고. 혹은 그러지 못한다면 슈퍼노드를 제거하는 게 낫죠. 그냥 없어도 돼요. 그냥 노드에 이런 걸로 해도 되거든요. 원래 스텔라 블록체인의 성격이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다면 베트남 리스크 많이 감소되고 극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노드를 좀 더 글로벌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기술 교육을 확대해야 돼요. 제가 공식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설 커뮤니티 다 가보면 노드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데 하이코어 팀에서 대답을 명확히 안 해줘요. 슈퍼노드도 그렇고 조금 너무 뭐랄까 교과서적으로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드를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확대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걸림돌이 되니 일단은
노드를 더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춰야 돼요.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건 뭡니까? 다국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주 상세한 쉬운 매뉴얼, 그 다음에 영상 튜토리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별 FAQ를 공식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늘어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커뮤니티 활동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각국의 신규 노드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본격적으로 노드 퍼블릭 체험단, 노드 엠베서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가령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에서 파이 노드랑 슈퍼노드 운영을 실제로 확산시킬 현장 대사, 이런 현장 대사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야 돼요. 1년에 1억 달러 펀딩, 그거에 한 10분의 1만 써도 저는 주요 지역에 이런 현장 대사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노드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이 그 블록체인은 진짜 빠르고 에너지도 안 들고 노드 서버 컴퓨터를 해봐도요 열도 많이 발생 안 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되면 노드가 각 국가별로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거랑은 상대가 안 돼요. 현장 대사, 노드 퍼블릭 체험단 혹은 노드 엠버서더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 이렇게 되면 진짜 이 방향으로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확 달라져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파이코인에 대한 신뢰는 뭐예요, 사실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신뢰예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코어 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고 잘 돌아가느냐. 프로토콜이 얼마나 잘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이 일단 1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6개월만 해도 분명히 베트남 리스크는 낮아질 수가 있고 이것이 시장에서 대단히 각광받고 좋은 평가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고, 왜냐하면 이 베트남 리스크라고 하는 이 이슈가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과연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다른데 좀 엄한 표준적인 규격을 가진 상장소에 이게 상장이 되겠느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 블록체인 전체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 중앙 집중, 정치적 불안정성, 보안 리스크를 전면으로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PCT, 파이코어 팀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우리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언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된다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파이코인은 실사용 암호화폐 지금도 제왕의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정말 시장을 장악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파이코어 팀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내에서 주위에 있는 파이오니어들 혹은 주위에 있는 우리 파이코인 홀더들 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을 하시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코인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